20년 시행 수능 43에서 45번 현대시 두 편 붙어 있는 거 한번 보러 갈게요. 지문 보기 전에 44번 먼저 보죠.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기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이 되고 계속 움직이며 대상에게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러한 속성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공기와 바람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45번 보러 갈게요. 새는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새는 새장 속에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여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이다.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가는 아이러니, 일상을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심히 살수록 내 자신을 잃어버려 만족하면서 자유를 외면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대. 아, 이거 진짜 내 얘기인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동주 오빠가 써놓으시죠. 시작해 볼게요. 바람은 어디서부터 불어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 라면서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밑에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 시에서의 바람이라는 것 자체는 부정적 현실을 의미함과 동시에 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자아 반성의 계기가 됩니다. 바람이 불어오지 않았으면 이러한 내가 누군가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의 이유가 아직은 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어를 사용해주고 있죠. 밑에 없을까? 없다, 없다 라면서 부정문의 형태를 활용하여 부정문의 형태를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내 괴로움엔 이유가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내면에서 오는 거지. 그래서 나 지금 내면이 흔들리고 있어요. 내면의 흔들림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건 아는데 왜 흔들리는지 아직 모른다라는 거지.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라면서 심화된 반성, 심화된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바로 요것이 무엇에 자신이 생각한 괴로움의 원인이 되겠지. 뜨겁게 사랑한 일이 없죠. 시대를 슬퍼한 일이 없다. 시대의 슬픔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다. 바람이 자꾸 부는데 바람은 자꾸 불어오고 있죠. 현실은 자꾸 부정적인데 내 발은 반석 위에 서 있다. 아주 튼튼하다. 현실은 부정적이지만 내 생활은 반석, 단단한 바위 위에 서 있어. 안정적이죠. 여기 시대를 슬퍼한 일이 없다라는 것과 연결을 짓는다면 나는 치열하게 적극적으로 살지 못하고 소극적 삶에 머물고 있다. 강물은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서 있다. 요렇게 대조. 또 요렇게도 대조. 여기에 나와 있는 1, 2, 3, 4, 5, 5연의 내용이 다시 변주돼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 하지만 이 대조되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현실이 현재의 자아가 부정적이에요 라는 이야기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됐을까? 밑으로 내려올게요. 김기택의 새라는 시, 새는 현대인이라는 것, 그거 한번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우리 이미 45번에서 알았듯이 써줄 수 있는 말이 벌써 생겨 있습니다. 새는, 현대인은
세 장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세 장은 뭐겠어요? 현대인이 살아가는 일상, 안락함, 혹은 나갈래야 나갈 수 없을것? 억압을 상징해주죠. 매번 머리를 부딪히고 날개를 상하고 나야 보이는 머리를 부딪히고 날개를 상했습니다. 왜? 밖으로 나아가 보려고 세 장을 벗어나려 시도한 적은 있었었네. 하지만 그게 어떻게 실패했죠. 머리를 부딪히고 날개를 상합니다. 라는 건 어찌 보면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라면서 일상을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죠.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아리. 그래서 어떻게 밖으로 못 나가. 하늘과 산이 보이고 바깥에 풍경이 보이고 울음을 실은 공기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이 공기는 어때? 자유롭죠. 그러나 살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는 날개를 다리에 매달아 놓습니다. 어떻게? 날개를 포기해버린 거죠. 뭐 때문에? 스스로. 그 적당한 간격이 슬프다. 이 정도면 새의 정서를 직접 드러내고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은 슬프다. 어떤 것은 슬프다. 어떤 것은 슬프다. 라면서 이렇게 둘이 대꾸를 쓰면 항상 운율 형성해주고 있죠.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가 있고 조건은 이미 갖춰져 있어. 조건은 오케이. 날개를 힘껏 떠받쳐줄 공기가 있지만 어떠한 조건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조건은 분명히 갖춰져 있지만 자유를 추구하는 조건,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 있지만 새는 다만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다. 자유를 향해 추구하지 않죠? 걸으면 안 돼. 새의 본성은 날단데. 그러면 새는 새의 본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굵어지고 튼튼해져서 현실에 순응하게 되고 현실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습니다. 역시 본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본성을 잃어버렸어요. 날지 않고 걷고 있습니다. 결국엔 난다라고 하는 자유를 잃어버린 거죠. 새 장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날지 않고 이게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너 날 수 있는데 왜 날지 않아? 잠재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습니다.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로 채우고 있는 바람을 부리로 쪼아봅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바람을 통해서 빈 공간을 쪼고 있습니다.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사실은 없는 것이죠. 빈 공간을 쪼고 있습니다. 라는 것 정도. 공기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이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이 유리보다 더 환하고 선명하고 전망이 보이고 열거 울음소리, 숨소리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고안된 공기라는 건 어떻게? 자유를 추구하고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려는 듯이 최첨단 신소재 뭐예요? 공기의 부드러움을 음미하려는 듯 하지만 여기에서만 멈추고 말고 있습니다.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공기를 최첨단 신소재에 비유를 했죠. 그러면 요 정도 또 말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자연적인 요소를 인공적 느낌으로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현실이 왜곡되어 있구나. 왜곡된 현실을 보여주고 어찌 보면 비판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밑으로 내려가자. 동주 오빠가 써놓은 바람이 불어 시 살펴볼게요. 불려간다. 피동 표현. 자신이 현실에 순응하려는 화자일 때도 아니요. 순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순응하려고 하면 반성이나 성찰을 하지도 않았겠지. 반성이나 성찰을 하고 있는 거지 순응하는 거 아니다. 2번 이유가 없을까? 라는 물음의 형식으로 화자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아니요. 위에 이유가 나와 있죠. 사랑한 일이 없어요. 한 여인을 사랑한 일도 없고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정신적 고통의 이유를 찾아냈죠. 사랑한 일과 슬퍼한 일을 병치하여 그렇지. 화자의 개인적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 사랑이 실패해서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시대에 무관심하게 되었다? 그거는 전혀 별개의 사건인 거지. 위로 올라오셔서 4번 또 확인하러 갈게요. 없다라는 말의 반복, 시어를 통해서 자신의 삶과 내면을 응시하는 화자의 반성적. 그렇지.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반성적인 자세. 4번 괜찮네요. 흐르는 데에 서 있다. 둘이 대조되고 있죠. 변함없는 자연에서 뭔가를 깨달았다고? 화자의 의지, 나는 여전히 소극적으로 살고 있어요. 의지라기보다는 반성, 현실인식 정도 나타나니까 5번 탈락. 답은 4번. 밑에 44번 확인하러 갈게요. 기억.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움직임이라는 바람의 속성을 괴로움이라는 내면의 흔들림을 지각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바람이 불어서 내면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바람이 불어서 내면이 흔들리고 내면이 흔들려서 괴로워요. 바람이 불어 내면에 흔들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 1번 괜찮아. 니은에서는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서 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오케이.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 바람이 나로 하여금 반석 위에 서 있게 해줬나? 내가 반석 위에 서게 만들었나? 그건 완전 아니지. 그러니까 2번 틀리죠. 3번 디귿. 울음을 실은 공기가 자유롭게 드나듭니다. 자유롭게 창살 사이를 이동하는 공기. 새는 그렇지 못한데 새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무엇을 통해서? 대조의 기법을 통해서. 3번 좋네. 4번 리을. 날개를 힘껏 떠받쳐줄 공기. 있어. 날개를 힘껏 떠받쳐줄 공기의 속성을 활용해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 있음. 그렇지. 하지만 그걸 이용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지. 5번 미음.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을 부리로 쪼아봅니다.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바람. 창살 사이에 빈 공간을 쪼는 새의 동작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무의미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틀린 건 2번. 마지막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몸이 창살에 부딪히고 나서야 창살의 간격이 보이는 새는 경험해 봐야 알아. 시도하고 난 자유를 위해 시도하고 난 이후에 실패의 원인, 현실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죠.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좋았어. 바깥 풍경이 보일 정도로 적당한 간격의 창살로 된 세 장은 안온함도 주고 억압성도 주고 양가성, 두 가지 양쪽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일상. 괜찮죠?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부지런히 걷는다. 성실하게, 부지런히 걷는다.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사실 그거는 잠재력 상실로 이어지더라. 아이러니. 그렇죠. 새 장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의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걸어갑니다. 현실에만 만족하죠. 본질에 충실하다가 보니
오히려 자유를 상실하는 상황을 보여주겠군. 대충 보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왜냐? 어느 부분이 틀려 있을까? 바로 여기가 틀려 있죠.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았지. 본질에 충실하다라는 거는 뭔데? 날다죠. 나는 건데 날려고 하지 않았었지. 그러니까 4번 틀린 얘기. 5번 하늘을 자유롭게 날도록 날개를 밀어주는 공기. 쓰려면 쓸 수 있어. 음미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새. 그렇지. 나는데 쓰지 않아. 아, 공기를 나는 데에 쓰지 않아.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일상에 안주하려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맞는 얘기죠. 수고하셨습니다.